좀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정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심화 강의 제 8강을 진행합니다. 8강은 교재 페이지 122쪽 위에 5번 방습 조치입니다. 방습 조치, 이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 욕실,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기준에 따라서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첫째,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실입니다. 다만 그 바닥이 목조인 경우 하나입니다. 목조일 때 그때 방습 조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의 조리장, 당연히 목욕탕 같은데 욕실 같은데 방습해야 되겠죠. 또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에 있는 조리장 만드는 곳. 세 번째,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조리장하고 숙박시설의 욕실, 숙박시설의 욕실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이제 주방을 얘기하는 거죠. 조리장이니까 주방 같은 거. 이런 것도 역시 방습을 위한 조치하는데, 특별히 일본에 최하층에 있는 거실을 갖다가 방습하는데 다만 무엇은 빠지고 바닥이 목조인 경우는 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일단은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어서는 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해서만 방수 조치합니다. 이어서 경계벽 설치. 경계벽은 이제 그냥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옆집과 옆방과 옆 호실 간에 그 시끄러운 소리 안 나기 위해서 설치하는 얘기인데 기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괄호 2번은 뭐냐면 위층과 아래층. 괄호 1번은 옆에 호실, 그다음에 괄호 2번은 위층과 아래층. 그러니까 뭐 301호하고 401호, 501호하고 601호 이런 식으로 위층과 아래층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층간 바닥. 층간 바닥은 거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라. 어떤 층간 바닥? 되게 많죠? 1번하고 2번 봐드리겠습니다. 단독택 중에서 다가구택, 그다음에 2번 공동택. 다만 거기 보니까 주택법 16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한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그 공동택은 그러면 층간 그 바닥에 어떤 그 기준을 안 지켜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지키라는 얘기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 이제 건축법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 기준이 있죠. 그 주택법상 기준에 따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가지고 굴뚝과 창문의 차면시설이 나오는데 특별히 2번에 방가로 2번 차면시설이 약간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민법에서 물권법 배울 때 소유권에 있어서 상린관계 할 때 비슷한 게 나옵니다. 뭐 간섭에 이해하지 않는 한 뭐 옆에 옆집이 들여다 보이니까 차면시설 하거라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도 역시 건축법 규정에도 있네요. 중요한 것은 2m입니다. 2m.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거리 2m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6절 건축물의 이동설비 설치 기준. 여기 이동설비는 승강기를 얘기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비 기준에 있어서 특별히 이 승강기는 아주 중요하고 전통적으로 잘 나옵니다. 이 승강 기준은 또 나중에 우리가 주택법상 승강기 기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축법상 승강기 기준, 그다음에 나중에 주택법상 승강기 기준 같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승용 승강기, 여기 건축법이죠.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둘 다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승강기를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면제입니다. 어떤 경우 면제되냐?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거기 보니까 어떤 경우 면제되냐? 6층일 때 면제된다. 6층일 때는 면제된다.
그러면 6층일 때 승강기를 설치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에 한해서 그러냐? 거기 주의할 것은 6층 이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6층인 건축물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이럴 때 어떤 경우 면제되느냐? 거기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 계단을 설치할 때는 면제된다 나오죠.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 계단 설치할 때 면제됩니다. 그런데 요 규정은 6층이라고 그랬어요. 6층 이상이 아니라 요 규정은 주택법도 똑같이 승용승강에 면제됩니다. 주택법상 승용승강은 어떻게 될까? 여기는 건축법상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택법상 또 아파트 같은 거 이 승용승강이 설치기는 6층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6인승 이상입니다. 면제 사이는 똑같습니다. 여기 찾아볼까요? 우리 심화 강의니까 우리가 입체 강의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입니다. 몇 쪽인 거 아니까 242쪽입니다. 그래서 주택법 242쪽과 여기 123쪽을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심화 강의니까. 자, 그럼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상 승용승강이 보겠습니다. 242쪽 위에 보니까 6층 이상 나오죠. 승용승강이라고 6층 이상인 공동택, 6층 이상이죠. 그 대신 여기는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대당 6인승 이상, 6인승 이상 있어야 되죠. 6인승 이상입니다. 그러나 면제 사이는 똑같네. 바로 옆에 보니까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한다. 이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똑같죠. 건축법하고. 다만 여기 이제 주택법상 또 비상용 승강이 나오는데 주택법상 비상용 승강이는 10층 이상입니다. 10층 이상.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123쪽 승용 승강기 밑에 설치 면제까지 했어요. 똑같고 넘어가서 124쪽 비상용 승강기 보겠습니다. 금방 봤다시피 주택법상 비상용 승강기는 10층 이상이었지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31m를 넘는입니다. 31m를 넘을 때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가 되네요. 다만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구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괜찮다는 얘기죠. 면제된다는 얘기고. 대수입니다. 거기 1번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그때는 한 대 이상 하면 되고, 두 번째 똑같은 건데 거기 1,500제곱미터를 넘는다. 이때는 일단은 한 대 1,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한 대씩 추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까지 하면 더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설치 의무 면제, 비상용 승강기를 갖다가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지만 기억만 좀 봐드릴게요. 높이 32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 용도로 쓸 때 사람이 안 산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추가로 설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일 밑에 설치 기준,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비상용 승강기가 여러 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한 곳에 모아둘 것인가 아니면 간격을 두고 띄어서 설치할 것인가, 시험지 나온 적이 있는데 보니까 2대 이상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때는 이때는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에 지장이 없도록,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옆에 제7절 진흥형 건축물입니다. 역시 나올 수 있지요. 일단 승강기가 더 중요하고 진흥형 건축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진흥형 건축물의 주무장관이 누군가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네요. 그 진흥형 건축물 그래놓고 제가 영어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 보니까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진흥형 건축물로 해석을 했어요. 인텔리전트 빌딩 해가지고 진흥형 건축물 해석을 해놨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증제도를 실시하는데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데 기관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2번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증을 위해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해주지 않고 인증기관이 있으니까 그러죠. 인증기준,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괄호 4번 특례가 중요합니다. 이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즉 조경 면적을 얼마까지 완화시켜주냐? 100분의 85까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는 100분의 115까지 완화시킨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 건폐율은 완화가 안 됩니다. 건폐율은 거의 완화 없어요. 용적률과 높이가 100분의 115까지 완화되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뭐냐? 조경 면적입니다. 조경을 면적을 완화시킬 때 여기는 100분의 115가 아니라 100분의 85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럴까? 100분의 115까지 완화한다 이러지 않고 조경은 면적이 적을수록 완화되는 겁니다.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완화를 갖다가 100분의 115로 하면 안 되고 거꾸로 100분의 85 적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경 설치 면적은 100분의 85고 나머지 두 개는 100분의 115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진위형 건축물에서 이 특례가 매우 중요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126쪽, 127쪽 나오는데 거기 관계 전문 길자, 기술적 수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27쪽 위에 거기 모니터링이 좀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서 법 48조 등등 쭉 나가죠. 해가지고 거기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해야 된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거기 이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지 않고 전문기관을 정해서 건축 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일정한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다 일정한 거기 다음에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갖다가 전문기관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인력은 거기 기술자 5명 이상, 조직은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 나오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8쪽 제7장 기타 건축 제한 등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화 강의 때문에 그래도 좀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요합니다. 좀 어렵죠. 어렵고 중요한 표현인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을 갖다가 일단은 개괄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첫째, 가로구역 높이 제한입니다. 가로구역 높이 제한. 두 번째, 일조동 확보. 일조동 확보입니다. 가로구역은 뭐냐면 이제 그 대지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다라고 기본과에서 말씀드렸어요. 일조동 확보는 일조권 확보죠. 통풍이나 햇빛을 비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때 가로구역은 높이를 지정하게 됩니다. 높이를 정합니다. 누가 지정하냐? 높이를 지정한다. 누가 지정하냐?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허가권자가. 이제 그래가지고 절차가 나오겠죠. 절차를 좀 보시면 되겠고, 지정할 때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A 빌딩이다, 여기가 B 빌딩이다. 이럴 때 높이를 다르게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로구역에서 높이 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재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1번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높이 지정. 누가 높이를 정해준다고요?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박스 안에 5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고려 사항입니다. 1. 도시, 군, 관리계획 등의 토지 이용 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등등 5가지를 고려합니다. 다음 차등 지정. 즉 뭐라고 그랬죠?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완화, 풀어준다. 높이를 더 높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높게 질 수도 있다. 완화 지정. 누가? 거기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등. 즉 그분들은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거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 즉 지방마다 좀 다르겠죠. 이어서 조례에 의해서도 높이를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건 특별히 정하는 겁니다. 절차 좀 보겠습니다. 절차.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절차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했어요. 이제 실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가로구역 높이 제한은 이 정도 보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입니다. 다시 칠판에다 정리하면 일조등 확보 높이 제한은 크게 2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입니다.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경우에서는 모든 건축물이다. 모든 건축물을 어떻게 떼두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입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띄는 겁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떼어집니다. 예외는 정남 방향입니다.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띄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띄는 경우는 뭐 주로 개발지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개발지 등이. 요거 인접 대지 경계선 적는 거 주관식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띈다. 원칙은 예외적으로 정남 띄는 경우도 있다. 즉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방위표를 그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이쪽이 북쪽, 여기가 남쪽이다가 하면은 이 경우 이렇게 인접 대지 경계선이 있을 때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어느 쪽 방향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뛴다? 북쪽 방향. 이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뛰게 되는데 왜냐? 요 뒷집에 그늘이 생기면 안 되니까 북쪽 방향 띄워주는데 이때 얼마나 띄워주느냐? 이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2가지 경우에 따라서 띄워주는 게 다릅니다. 이 높이에 따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남쪽 뛰는 경우도 있긴 있다. 주로 어떤 경우다? 이건 개발지 같은 경우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교재를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괄호 1번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지에서 일조 확보 높이 제한이에요. 원칙, 정북 방향 대지 일조 확보, 즉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띄는 겁니다. 볼까요? 1. 전용 주거지이나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때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이때는
법 61조 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원칙입니다. 의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거기에 다음 범위에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박스 위원화돼 이거. 첫째, 기억. 높이 9m 이하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야 하고 위원화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니은.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요거는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되고 이거 둘 다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가 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에 이를 바로 위에 정한 거 뭐 얼마 뛴다 이걸 적용하지 않고 예외가 있다. 즉 기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획안의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기억입니다. 기억에 일정한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A 지구 단위계 구역, 뭐 미관지구, 중점 경관 관리 구역, 특별 가로 구역 등등등 이런 데서 20m 이상 도로로 상호 대지가 접해 있다. 이럴 때는 위에 거를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래서 2번의 기억을 그리면 있어요. 2번의 기억 예입니다. 요거에 대한 예외, 요거에 대한 예입니다. 요거에 대한 예가 예외인데 2번의 기억을 갖다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대지가 있는데 여기 갑대지가 있고 여기 을대지가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로 떨어져? 이게 도로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일 때 그때는 이거 뭐 몇 미터 뛴다, 몇 미터 필요 없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도로가 20m 이상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을 때 도로뿐만 아니라 모두 끼어 있을 때 괄호 열고 저기 공공녹지, 뭐 녹지, 광장 등등 이런 게 떠 있어도 역시 그렇게 위해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일반적으로 20m 이상 도로가 끼어 있을 때, 뭐 공원이 끼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따로따로 놀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또 니은 또 어떤 경우도 이거 안 지켜도 괜찮으냐 니은입니다. 건축협정구역 건축협정구역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야, 우리는 얼마씩 뛰자. 뭐 1점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협정 맺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굳이 위의 이 규정을 안 추적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건축협정구역은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텐데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몇 프로 동의받느냐? 100% 소유자 등의 100% 동의받아서 협정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디귿입니다.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일 때 그때도 역시 이거 안 지켜도 괜찮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말이죠. 보니까 맨 밑에 이제 디귿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이제 이거 지을 때 띄라고 그랬죠. 이거 띄어야 되는데 안 띄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왜? 이 위에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전용 주거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더란 말이죠. 여기 주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아니다 그랬지. 좀 전용 주거지역, 일반적인 그 주택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굳이 이걸 띄는 걸 안 지켜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갑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디 뛰는 경우도 있다? 정남 방향 뛰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개발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총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정남 방향 대지 일조권 확보입니다. 보니까 박스 안에 8가지. 이때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이 아니라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뛰게 되겠네요. 1번 택지개발지구, 2번 대지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후 등등등 개발하는 곳입니다. 거기 5번에 도시개발구역, 6번에 정비구역. 근데 7번, 8번은 좀 다르죠. 7번은 뭐냐면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이 있다. 그때는 남측 떼도 괜찮다. 요 위에가 도로나 공원이 있다. 그때는 남쪽을 떼도 괜찮습니다. 또 북쪽에 있는 주인하고 상의가 됐다. 그럴 때도 남쪽 떼도 괜찮습니다. 북쪽에 있는 주인하고 상의해가지고 내 건물 위에다 지을게요. 그늘져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남쪽 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8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몇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남방에 뜨느냐, 8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정남방향 띄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원칙은 뭐였죠?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공동택의 일조권 확보입니다. 공동택의 일조권 확보. 공동택의 일조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택의 일조권 확보. 여기 금방 뭐였죠? 전형주거죠, 일반주거 했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여기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자, 그런데 이 일조권 확보에 있어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는 안 해도 괜찮냐면은 2층 이하로서 8m 이하다. 1층 확보 안 한 경우도 있다.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인데 조례로 정했다. 그럴 때는 이 규정을 갖다가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공동택은 또 다르다. 전형주거죠, 일반주거가 다르게 공동택도 특별 규정이 있는데 그 공동택 규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림 그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이걸 필기를 잘 해놓으시고 컴퓨터를 고정해 놓고 잘 필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필기 딱 보고 이 부분을 따가 다시 이제 공동택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화 강의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내용까지 자세히 해드립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좀 복잡한 것까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동택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동택을 지을 때 이 건축법 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하니까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은 여기는 이 규정을 안 지켜도 괜찮다. 왜? 땅값이 비싼 곳이니까 이렇게 알고 이 공동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인동거리라고 그래가지고 동과 동 사이 인동거리 기준이 있습니다.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 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그림을 이었습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택 경우에 있어. 이럴 때 여기 위에 단지, 아래 단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럴 때 여기가 1동, 여기가 2동, 여기가 3동, 여기가 4동,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부대시설 이렇게 합시다. 부대시설이다. 뭐 관리사무소 같은 거 이렇게 합시다. 이럴 경우에 자, 인접 대지 경계선은 뭐냐면 옆에 단지하고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띄워주는 거. 이렇게 바로 띄워주는데 얼마 이상 뛸까? 이 높이를 얼마까지 띄워줘야 되냐? 옆집 단지하고 요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띄워주는 기준은 어떻게 하냐? 요 기준할 때 원칙 2배 이하 높이입니다. 2배 이하 높이. 원칙적으로 2배 이하 높이다. 그건 뭔 소린가? 원칙적으로 2배 이하 높이다는 뭐냐면은 만약에 요게 10m 뛰었다. 10m 뛰었으면 요거 1동을 20m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에서 만약에 15m 뛰었다. 그러면 여기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고 1동을 15m 2배, 30m까지 올릴 수 있다. 이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숙사는 이 규정을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택은 1m 이상만 띄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뛰는 거를. 그 다음에
4배까지 이하까지 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배까지, 4배 이하까지, 뭐 근린사업적이라든가 준주거의 4배 이하까지. 이 얘기 세 가지가 있는데 4배 이하는 뭐냐? 만약에 10m 됐다. 4배니까 40m까지 지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는 땅값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근린사업적, 준주거적 같은 데가 되겠고, 기숙사는 이 규정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공동택 중에서. 그 다음에 다세대는 좀 조그만 거니까 이걸 뛸 때 조례를 정해서 1m 이상은 띄워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접대지 경계선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건축법 규정 여기 교재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봅시다. 교재 페이지 130쪽입니다. 가운데 괄호 2번 공동택의 일조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 괄호 열고 뭐는 빠진다.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에서 건축하는 건 제외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에서 건축하는 제외인데 어떤 방식으로 공동택 할 때 일조권 확보할까? 박스 하나 2개. 1번 인접대지 경계선, 2번 두 동 사이 이상 건축할 때 나오죠. 이 인접대지 경계선, 요거는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이 바로 요거 인접대지 경계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2번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 여기 바로 이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 거리, 인동거리를 얘기하는데 먼저 제가 인접대지 경계선 설명드렸어요. 보겠습니다. 밑에 방가라 1번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창을 두는 경우에 높이 제한. 채광창은 햇빛 비치는 겁니다. 창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고. 원칙, 건축물은 몇 배 이하냐? 거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다.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가 원칙이다. 다만 땅값 약간 비싼 것, 근린사업적 또는 준주거지건 4배 이하다. 예외 있죠. 또 하나 예외 뭐 있죠? 가려고 건축물 가려고 기숙사는 빠진다. 기숙사는 제한다. 예외 들어갔죠? 나머지 하나 예외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세대가 나와야 되겠죠? 다세대 예외는 어디 나오냐? 밑에 2번입니다. 예외.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에 해놓고 쭉 올라가면은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m 이상. 1m 이상 누구 나올까요? 다세대 나와야 되겠죠? 1m 이상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얘기했던 걸 적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요거 2배 이하 안 지켜도 괜찮다. 이래서 원칙 2배 이하, 예외 3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 높이 제한. 이게 소위 말하면 뭐냐면 이제 인동거리 높이 제한이 되겠지요. 자, 인동거리 거기 원칙을 박스 안에 복잡하게 되는데 일단은 칠판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죠? 건축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일단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동거리는 뭐냐? 요겁니다. 요거. 인동거리는 1동과 2동, 1동과 3동, 3동과 4동, 3동과 부대시설 뭐 이렇게 거리, 이게 바로 인동거리인데 이것이 앞뒤로 있는 거 1동, 2동 앞뒤로 있죠. 이것이 바로 거기 어떤 경우냐 하니까 동그라미 기역이고, 동그라미 기역, 그 다음에 옆으로 1동, 3동 옆으로 서 있죠. 옆으로 서 있는 것은 거기 동그라미 미음입니다. 미음이고, 어중간한 것이 동그라미 리을이고, 요거 리을 동그라미 리을, 요거 어떤 거냐면 요거 3동하고 4동 이게 동그라미 리을이 되겠어요. 이건 동그라미 미음 1동 3동 3동 4동은 동그라미 리을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3동하고 부대시설 여기 이제 동그라미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니은은 안 했죠. 동그라미 니은은 이따 하고, 일단은 기억이 뭐냐면 앞뒤로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0.5배입니다. 이 거리는 이 높이에 0.5배를 띄거라. 다만 도시형은 0.25배를 띄거라. 이 높이에 0.25배를 띄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0.5배, 보통 0.5배고 도시형 생활택은 0.25배 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서 있는 거, 요거는 4m 이상.
그 다음에 어중간한 거, 이렇게 어중간한, 요거는 8m 이상. 그 다음에 요, 건축물하고 요, 부대시설 같은 거는 요거는 1배. 1배가 되겠습니다. 1배입니다. 0.5배가 아니라 1배. 요거. 이게 제일 높아요. 1배가. 자,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 보니까 기억이 바로 앞뒤로 있는 겁니다. 1동과 2동이 있는 겁니다. 0.5배, 도시형은 0.2배입니다. 니은은 이따가 얘기하고, 디귿이 뭐냐면 건축물하고 부대시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게 1배 나오죠. 리을은 뭐냐? 옆으로 있는 겁니다. 옆으로 있으면 거기에 리을은 어중간한 겁니다. 요거 리을은 3동과 4동 어중간한 거 몇 미터? 8m 이상. 그 다음에 미음은 측벽이 나오죠. 옆으로 서로 보고 있는 거,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옆으로 있는 거 측벽 이렇게. 이럴 때는 4m 이상이죠. 이렇게. 실제는 기억이 많이 나왔어요. 기억 0.5배. 다만 도시형은 0.25배입니다. 그러면 안 한 게 있죠. 뭐가 안 한 거 있냐? 니은 안 했죠. 니은. 니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은은 이겁니다. 니은은 자, 니은입니다. 여기서는 요건데 니은은 이겁니다. 여기 2동이 있고 여기 1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게 더 이게 앞에 게 더 낮고 이게 이제 해가 이렇게 비치는데 앞에 게 더 낮고 뒤가 높을 때 이때는 중첩적으로 이 거리를 갖다가 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떼주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낮은 거는 거기 높은 거는 0.4배 거리 띄어야 되고 낮은 거는 0.5배 거리를 띄게 됩니다. 중첩적으로 하는데 낮은 거는 이 높이에 0.5배를 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띄어지고 그 다음에 높은 거는 여기 높이에 0.4배를 띄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낮은 건 0.5배 띄워지고 높은 거는 0.4배를 띄워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첩적으로 띄워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뭐 다만 도시형 생활 때는 반이죠. 0.25배, 0.2배가 되겠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중첩적으로 띄워준 것이 앞에 거는 낮고 뒷동 건물은 높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거 기준에서 0.5배, 높은 거 기준에서 0.4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외. 거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인동거리가 굉장히 복잡하잖아.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해도 괜찮으냐? 이게 복잡한데 이게 바로 밑에 131쪽 밑에인데 어떤 경우는 안 해도 괜찮으냐? 거기 보니까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동짓날은 어떤 날입니까? 해가 제일 짧은 날 아닙니까? 이럴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15시니까 2시간 이상 계속해서 햇빛이 비친다면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봅시다. 네. 인접 대지 경계선 특례입니다. 즉 뭐냐 하니까 지금 얘기한 거 있죠. 동과 동 사이 할 때 인접 대지 경계선 특례인데 뭐냐 하니까 여기 인접 대지 경계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아까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 거기 예외가 있다. 어떤 걸로 인접 대지 경계선을 부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기역입니다. 기역, 공원, 도로 등등등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거기 3번에 그 인접 대지 경계선 특례를 봐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방가로 3번입니다. 132쪽 방가로 3번. 실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방가로 3번은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다. 근데 여기가 뭐가 껴있냐면 도로나 공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원이나 도로가 있을 때는 이때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몇 배 뛴다, 몇 배 뛴다 나오는데 이때 인접 대지 경계선 어떤 걸 보시냐? 이럴 때는 공원이나 도로가 있을 때는 이 부분 여길 갖다가 인접 대지 경계선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한다. 여기서부터 많이 뛴 걸 보겠죠? 요걸 갖다가 인접 대지 경계선을 본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 붙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일반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여기는 공동체이고 여기는 이게 아파트 같은 겁니다. 공동주택이다. 공동택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여기 이제 공동택이 아닌 거죠. 이건 일반이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어디를 인접 대지 경계선을 보냐? 이거 일반 건축물은 저쪽 건너편의 경계선이지만은 공동택들은 가운데선 중심선을 갖다가 6일 갖다가 경계선을 봐가지고 뭐 얼마 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동택 경우는 가운데 도로 중심선을 갖다가 인접 대지 경계선을 봅니다. 봐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죠. 인접 대지 경계선 특례 일조동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정의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에 있을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을 갖다가 인접 대지 경계선을 한다. 반대편 여기를 갖다가 다만 가로열고 공동택의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은 중심선입니다. 여기 공동택하고 반대편일 때는 중심선 요걸 갖다가 인접 대지 경계선을 본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오진 않았지만 설명드렸어요. 마지막입니다. 방괄호 4번 적용 제외. 높이 제한할 때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일 때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정할 때는 이 높이 제한 1조 확보 높이 제한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어디 나오냐? 여기 방괄호 4번입니다. 요거 나오죠.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일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면 안 해도 괜찮다. 이게 방괄호 4번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2층 이하 이거나 아닙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 둘 다 되는 겁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일 때 조례를 정하면은 이 규정을 안 지켜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조권 확보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높이 제한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죠. 이 부분이 건축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 있죠.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들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강의였죠. 제 8강을 끝내고 이제부터 9강부터는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주택법, 뭐 임대대법 등등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고민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쉽게 우리가 좀 부담을 덜고서 공부를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 9강에서 뵙겠습니다.